어제 뭐 보셨어요? 여러분 TV를 보시다가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이게 채널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돈을 내고 보라면 절대 안 볼 것 같은 방송. 그런 반면에 아니 오늘 이 방송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나를 각성하게 한다. 지금 당장 누구에게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래에 제가 TV 앞에 앉아서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던 경우, 그리고 또 이 방송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 칭찬하고 싶었던 경우, 각기 두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자 한심했던 방송은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142화이고요. 그리고 후자 이 칭찬하고 싶었던 방송은 JTBC 다수의 수다 12화입니다.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와 SBS 미운 우리 새끼 둘 다 KBS와 SBS를 대표하는 일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들이 있죠. 우선 대상 수상. 2020년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진행자 김숙 씨가 연예대상을 수상했고, 미운 우리 새끼는 2017년에는 미운 우리 새끼 어머니들이, 2020년에 김종국 씨가, 또 2021년에는 프로그램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그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2021 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허재 씨를 고정 MC 자리에 앉혔더라고요. 이렇게 이모저모로 살펴봤을 때 이 두 프로그램 방송사들이 미는,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프로그램 수준이 어떤가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 프로그램들이 중년 남자들을 찌질하고 인색하고 경우가 없는 푼수들로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는 출연자들의 더럽고 구질구질한 주거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오나가나 폭식에 집중합니다. 매화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몸서리치게 더러운 꼴을 봐야 하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도를 넘는, 특히나 육식 먹방이 흘러 넘치죠. 그 외에는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어 보입니다. 아이디어 고갈 상태예요. 그 때문인지 급기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미운 우리 새끼의 컨셉 하나를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1월 30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이민년 설을 맞아 보스총회를 열었는데요. 무려 11명의 역대 보스들이 초대됐어요. 친목 도모가 필요하면 자기들끼리 하면 될 일인데, 코로나19 시국이라서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방송에서 하는 건가요? 굳이 시청자가 왜 이걸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스의 자격을 겨룬다면서 체력 테스트로 제기차기를 하지 않나, 이 지성 테스트로 신조어 맞추기를 하질 않나, 급기야 거짓말 탐지기도 등장합니다. 예능에서 할 거 없으면 어김없이 꺼내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 사주, 관상, 타로점 보러 가기, 김장하기도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죠. 그런데 이날 가장 어이없었던 것이 난데없이 보스를 대표하는 반장, 갑 오브 갑을 뽑는 거예요. 이 반장제도, 그 반장 선거 아이템은 미우새 거잖아요. 그런데 미우새가 심심하면 한 번씩 단합대회를 열어왔는데, 황당했던 건 1월 30일 방송, 그러니까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보스 총회를 열어서 반장을 선출한 바로 그날이죠. 그 당일에 미운 우리 새끼도 11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느냐? 반장을 새로 뽑아요. 그런데 미우새가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무려 3주간에 걸쳐 신년 단합회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11명을 모아놓으니 석주간 말 한마디 변변히 못한 출연자도 있었습니다. 이 시국에 왜 11명이나 모여서 목닥거릴까요? 황당했던 건 6일 방송에, 그러니까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반장을 선출한 바로 그 다음 주예요. 미우새도 똑같이 11명이 모여서 뭘 했느냐? 반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이 반장 선거가 처음이긴 하죠. 미우새는 반장을 뽑은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왜 다시 뽑죠? 한참을 후보 선정하고 투표하고 개표하고 난리 부르스를 추더니 결국 김준호 씨가 다시 반장이 됐어요. 개표 과정도 마치 선거 개표 방송처럼 CG까지 해가며 공을 들이고 난리. 그나마 미우새 반장 선거는 시청률이 평타였는데,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반장 선거는 시청률이 7%대에서 4%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미운우리 새끼는 어머니가 아들의 일상을 관찰해보는 그런 구성이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사장과 그 직원의 관계가 중심이고요. 그런데 왜 허구한 날 이 프로그램이고 저 프로그램이고 때를 지어서 몰려다닐까요? 기획 의도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양치승 관장이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초대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포상으로 1회 출연권을 얻어서 지난주 143회에 스튜디오에 나왔는데 미우새 반장 김준호 씨 롤을 참조하라는 주문을 받았는지 반장 갑질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도 소재가 떨어졌다 싶으면 한 번씩 반장 선거를 새로 할 생각이 아닐까요? 아예 김준호 씨와 양치승 관장이 양당 대표 회동하는 모양으로 우참 모임이라도 갖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죄다 저렇기만 하면 TV를 없애버려야 옳죠. 그리고 방송 평론가 일도 때려치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라는 게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는 법이죠. 다행히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JTBC 다수의 수다 2월 4일에 방송된 12화 보는 내내 지금 시점에 딱 필요한 내용이다. 알아야 할 이야기이다. 감탄하면서 봤어요. 다수의 수다는 그간 우리가 무심히 넘겨왔던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찾아서 들려줬는데요. 12화에는 이젠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요한 존재가 된 배달업 종사자들을 초대해서 갖가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는 백화점 같은 데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마트에는 한 2주, 3주에 한 번쯤 그리고 저는 이제 평소에는 배달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시국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2주, 3주에 한 번 정도 배달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이다시피 택배 배달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제가 편리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일과 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고 그 배달원들이 나와서 들려주는 배달의 세계 신기하기도 했고 또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간 우리는 알 수 없었던 수입 창출 구조, 월 수입이면 택배 업무 시스템, 배달원들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학원 갑질 사건 기억하시나요? 학원 관계자가 배달원에게 험한 소리를 해대서 그 녹취록이 MBC 뉴스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배달원에게 이런 소리를 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배달일 하겠어요? 기사들이 뭘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놀면서. 이와 같은 배달원을 비하하는 발언이 공분을 사서 결국 해당 학원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졌었는데요. 문제는 해당 직원이 강사가 아니라 학원 버스 탑승을 돕는 이른바 운행 도우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도 아닌 주제라는 식의 새로운 비난이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튄 거예요. 그날 다수의 수다에 출연한 배달원들이 그 배달원 비하가 또 다른 비하로 번져가는 모양새가 기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달 라이더 전성배 씨의 말씀, 어떻게든 자연사하고 싶다. 그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모든 배달업 종사자들이 소신이며 가치관이 다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무심히 넘겨왔던 일들을 다수의 수다가 찾아서 알려줘서 고마웠습니다. 다수의 수다는 만듦새에 비해서 입소문을 제대로 타지 못한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가 유희열 씨라는 이유로 그리고 각 직업군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구성이라서 KBS 대화의 희열이나 TVN 유키즈 온 더 블럭의 아류작이 아니냐 이런 선입견을 갖고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보통 각 직업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수가 듣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수다는 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도 들어보는 구성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12편 중에 저는 5화 종교인 편과 10화 사육사 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2화 배달업 종사자 편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반면에 내가 모르는 얘기가 아닌데 왜 굳이 이들을 초대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11화 라디오 DJ 편 배철수, 이금희, 김이나 씨 말 잘하기로는 일가견이 있는 세 분이 나왔지만 저는 그다지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은 12편 중에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던 건 5화 종교인 편이었고요. 다수의 수다는 12화를 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시즌2가 이어질까요? 그 여부는 좀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시청률이 그다지 안정적인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시즌2가 이어지더라도 이 빤한 인물이 나오면 화제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제작진이 타협을 하지 않을까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만한 빤한 아이템들을 자꾸 늘어놓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그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만든 데에는 시청자들도 한몫하지 않았나,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9일에 방송된 TVN 뉴키즈 온 더 블록 141화 45년간 산을 오른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님의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2014년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그리고 2015년 리얼 다큐 숨 등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뉴키즈 온 더 블록에서 보니까 뭔가 더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오래전부터 어렵사리 버신 돈을 장애인 시설이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써오셨거든요. 무려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남다른 근력을 가진 분인데 마라톤 선수 황영조 씨는 돈이 없어서 달렸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돈이 없어서 지게를 지셨다고 합니다. 호구지책이라서. 마지막에 퀴즈를 마치잖아요. 임기종 님이 꼭 마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재석 씨의 눈빛. 이래서 진행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수의 수다의 진행자 유희열 씨, 차태현 씨, 이분들도 공감 능력 빼어나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진행자죠. 22년에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데 일가견이 있는 공감 능력을 탑재한 진행자들을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